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남편이 은퇴하면 또 아내가 은퇴하면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퇴가 51세부터 은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아니 신혼 때는 들어와 이래도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부인이 어디 가면 어디가 물어보고 언제 들어올 거야, 같이 갈까 이러니까요. 정말 못 견디겠다고 하는 부인들이 많습니다. 아니 진작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또 남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그동안 30년씩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처자식 벌어먹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좀 쉬면 안 되겠니 이러는데 부인 친구가 오면 안방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마 이런대요. 그럼 안방에서요 이 한두 시간은 괜찮은데 4-5시간 우리 얘기 시작하면 인사만 1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남편대로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처자식을 위해서 일했는데 좀 이게 노른 지 불과 한 달밖에 더 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내들은요 그 뭐 3식이 4식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밖에 남자들은 무조건 밥을 먹으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지 않고 부인만 턱 받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잠시 헤어지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뒤늦게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제 남편이 아프다 보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은퇴를 한 남편을 축하해 줘라. 그런데요, 남편이 하는 일마다 꼴보기 싫대요. 아니 또 왜 이렇게 먹는 걸 밝히는 거야. 좀 배고픈 거 참으면 되는데 막 이러니까는 이게 속에서 우라가 치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옆에 같이 잠도 못 자고 남편은 소파, 아내는 안방 이렇게 잔대요. 그러니까 남편도 할 말이 있고 아내도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서로 미워만 하고 한탄만 해서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이렇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뒀지만 요즘 남편들은요, 이게 노는 거를 본인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여가를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여기저기 공부하러 다니고 이런 경향이 많아졌어요. 여가 하면은요, 우리가 여가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축구와 동네 축구와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박지성 축구와 동네 동호회 축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습니다. 박지성 축구는요, 이게 프로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동네 동호회 축구는 이기면 더할 수 없이 좋지만 이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니거든요. 돈을 받으면 일이고 돈을 안 받으면 여가라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여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임 해서 본자즐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지껏 놀아본 적이 없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사실은요 여태까지 앞만 보고 살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아본 적이 없어서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에 가장 이 여가를 즐기는 1위가 뭐로 나왔을까요? TV 시청으로 나왔어요. TV 시청. TV 앞에서 리모컨만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뒷모습 많이 우리도 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40%가 여가에 속한다고 하거든요. 70세를 산다고 그러면 28년, 80세로 산다고 할 경우에 32년이에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TV 시청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선호하는 거는 여행이에요, 여행. 그런데 우리가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행을 즐기지 못하나 하고 여쭤보면요. 뭐라고 나올까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많을 때는 돈이 없고요. 예. 또 바쁠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은요. 한 번 나오면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나온 지 2시간인데 벌써 남편이 전화합니다. 어디야? 왜 안 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사를 시작한 거야. 네네네. 그런데 남편들도 이해하는 게 남편들 은퇴를 딱 하고 나면 노화가 확 돼요. 왜? 우리가 타이트한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너무 무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남편, 우리 이런 아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노약자석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할아버지께서 야야 일어나. 넌 애미애비도 없냐 이래요. 그래서 어르신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랬더니 왜 너 한 70 됐냐 이래요. 그래서 아닌데 그랬더니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젊은 것들이 이래서 아니 이거 좋아해야 돼? 아니면은 속상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70 넘으신 분들이 집에 계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왜 경로당이라도 나가시지 그러세요? 했더니 나가면 형님들이 담배 심부름 시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면요. 85, 87 되신 분들이 너무 정정하게 계셔요. 제가 이제 경로당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더니 저는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천 시내에 있는 경로당의 숫자가 연합회까지 1058개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이 회원이 100명, 200명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불과 20%, 어디에는 10% 이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이랬더니 이분들이 경로당에 나오는 것보다 막 활동적인 걸 즐기신다는 거예요. 뭘 배우시고 사이클 배우고. 그래서 제가 어디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사 과정인데 7분이 80세 되신 분이 강사셔요. 그래서 아니 78에서 80 되신 분이 무슨 강사지? 하고 가서 봤더니 이분들이 유치원에서 게이트볼 강사를 하시는 거예요. 게이트볼. 봉사로 게이트볼 강사를 10년째 하고 계시대요. 이분들은 게이트볼을 평소에 10년 전부터 꾸준히 배우셨기 때문에 그걸로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또 관악구청에서는 이야기 할머니를 또 65세 이상 뽑습니다. 그래서 65세 할머니들에게 이야기 할머니로서 유치원에 가서 동화구연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봉사죠.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고 여쭤보면 자기개발, 2번째가 봉사, 또 3번째가요. 네, 자기개발, 봉사, 그 다음은 네, 이분들이 자기개발도 하지만 제2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기술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연세가 지금 79인데 올해 박사를 받으셨어요. 박사. 67세에 내가 도대체 뭐를 하고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니까 자식들은 다 출가시키고 네, 남편분도 돌아가시고 뭘 할까 고민하시다가 생각한 게 공부를 하자. 내 평소에 한이었던 공부를 하자 해서 방통대를 6년 만에 졸업하시고 계속 이제 졸업하신 다음에 석사 가셔서 올해 박사를 받으셨어요. 79에. 이분은요, 저보다 더 건강하셔요. 계단을 올라가면 전 3개 올라가면 이분은 벌써 12개 올라가요. 이러시면서 저한테 아가라고 불러요, 아가. 그 나이면 아가다, 아가. 이러시면서 이분은 110세까지 살 거라고 본인이 장담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요. 신문을 아침마다 3개의 신문을 읽고 스크랩을 하고 네, 또 강의를 다니셔요. 아무 데나 내리셔갖고 칠판 내려갖고 여성들이여 깨어나라 이러면서 막 강의를 하셔요. 듣는 분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열정이 있으면 절대로 늙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열정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나는 뒷방 늙은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바로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95세 생일날의 일기라는 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나는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네, 은퇴를 65세에 하면서 나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놀다 보니까 95세가 된 거예요.
내가 65세에 은퇴를 하면서 95세까지 살 줄 알았다면 난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오늘 영어학원을 등록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나이 먹은 거를 한탄할 게 아니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설레임이 있으면 절대로 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지 않고 살려면요. 첫 번째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자야 돼요. 두 번째 네 발로 걸어 다녀야 됩니다. 네 발로. 네 다리로 걸어 다닐 때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동네에 공원이 있어서 나가보면요. 지팽이 짚고도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활발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그리고 내 다리로 걸어 다니고요. 세 번째 열정, 도전적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모 주부학교가 있는데 거길 가면은 평생의 배움이 한이 되신 분들이 75, 80 가까이 되시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과정을 거기서 배우셔요. 아침에 수업이 9시인데요. 7시 반이면 정문 앞에서 이러고 기다리신대요. 왜 이렇게 문을 안 여는 거야? 내가 여기 배우고 싶어서 빨리빨리 왔는데 배움이 너무 고프셔갖고 정말 이렇게 해 뜰 때까지 못 계시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우리가 자꾸 단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서 야채인간. 환갑잔치가 생각해서 육갑잔치. 인큐베이터가 생각해서 컨테이너. 아메리카노 커피가 생겨서 아프리카노. 네. 진짜 어느 때는요, 애 이름 부르려면 2개, 3개 막 부르다가 애 이름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알려면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헷갈리면 치매래요. 두 번째는요, 화장실에 가서 바지는 벗었는데 볼일을 볼 건가? 헷갈리면 치매랍니다. 네네. 네, 이런 게 이제는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교장 선생님이 이분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콩나물실에 물을 부으면 물이 밑으로 다 쏟아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자라는 걸 매일매일 들여다봐서 아니야. 어느 날 옷을 입혀봤는데 부쩍 자라있지 않느냐. 잊어버리는 거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오늘 배운 거에 항상 기쁨을 가지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대요. 거기에요. 대학 합격률이 99%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사례 발표할 때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듣고 있으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요.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시했대요. 그림으로. 이 한글을 딱 알고 나니까 감았던 눈이 확 떠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러니 정말 이 배움 때문에 이 설렘이 왜 없겠습니까? 이분들이요. 정말 72세 되신 분이 문예 창작학과를 나와서 글을 쓰고요. 또 시화전을 하고 영어 시 낭송대회도 하고 이런데 그럴 때마다 초청해 주셔서 가면 제가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이거 시간 그냥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가가 도대체 뭐냐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여가는요, 그 리세레 그리스어로는 스콜라에서는 스칼라, 또 리세레 오티움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게 바로 여가의 의미인데요. 자유시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원해서 선택한 여가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죠. 제가 어디 면접을 보는데 강사님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직업이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여가입니다. 이랬거든요. 돈을 받으면 일, 돈을 안 받으면 여가. 크게 구별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가에 대해서 면접을 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 스스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인데요. 이 여가를 내가 따로 보내는 수도 있지만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가의 형태를 보면 혼자 즐기는 거. 이거를 S형이라고 합니다. 혼자형.
또 2명 이상 즐기는 거, 네, 지형. 그룹 해갖고 지형. 또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영, M형.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영, P형이래요. 피지컬 해갖고. 네네.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하는 여가 중에서 뭐가 있나 하고 알아보면, 네, 뜨개질, 붓글씨, 또 글쓰기, 화초 가꾸기. 또 2명 이상 하는 여가를 보면은 뭐 운동, 또 쇼핑 이렇게 나와요. 또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여가에 속한다면 글쓰기, 이제 머리를 써야 되니까 또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여가 P형은요 이렇게 운동, 달리기, 스포츠 종류가 다 P형에 속해요. 그래서 내가 만일 글쓰기가 취미라고 그러면 글쓰기를 책 쓰기 과정으로 열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책 쓰기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S형이 지형으로 된 거죠. 내가 만일 뜨개질을 하는 게 취미다 이러면 뜨개질로 작품 발표를 열어서 뜨개질 배우려는 사람 모아서 뜨개질을 가르치면 S형에서 G형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초를 가꾸는 게 취미다 이러면 숲 해설사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거가 좋은데 평소에 글로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할머니가 되거나 또 복화술을 배워서 이야기 할머니에서 업그레이드 된 어떤 분은요. 동화구연에다 복화술까지 배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인형 속에다 손을 넣고 이런 것까지 하니까 애들이 무릎에 앉아서 그걸 너무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요즘 격대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격대교육은 조부모 교육이거든요. 조부모 교육. 그런데 우리 젊은 엄마들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조부모한테 아이들을 맡기거든요. 손주는 올 때 반갑고 갈 때 반갑대요. 갈 때는 더 반갑답니다. 더 반갑대요. 그만큼 힘이 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맡길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맡기는데 할머니들이 애들 교육을 다 망쳐놓는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다 그래 우냐 하니까 애들이 할머니 앞에서 떼쓰던 거를 엄마가 도무지 교육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정말 내가 손주를 어떻게 키울까 해서 어떤 할머니들은 내가 동화구연을 배워서 아이에게 동화구연을 해주는 할머니도 있고요. 또 그림 배우는 거, 네, 기초를 배워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하고 또 영어를 일부러 배우셔갖고 아이들에게 네, 엄마들이 아이를 안 맡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발음 나빠진다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격대 교육이 제대로 된 데는 할머니들이 완전히 이 교육을 해서 아이들에게 레크레이션까지 다 가르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가형이 일회성인 여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성 여가, 또 진지한 여가가 우리가 자기개발 또 단순히 취미 활동을 떠나서 진지한 여가를 통해서 제2의 일을 갖기 위한 게 진지한 여가거든요. 단순히 건강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가보다는 이렇게 진지한 여가를 추구하는데요. 프로젝트 여가는요. 일정 기간 정해놓고 그게 끝나면 여가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여가 물론 중요합니다. TV 시청은 어디에 속할까요? TV 시청은요. 네, 혼자 보면서 뭐 슬픈 거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 SM. 그런데 다이어트 프로그램 보면서 같이 운동을 따라서 하면 SP. 화투는 어디에 속할까요? 화투? 네. 네. 맞아요. 네, GM일 수도 있죠. 신경을 써야 네, 따겠죠. 또 GP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혼자 있으면서 생각하는 영이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SM.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아이의 생각을 많은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분들 요만한 걸 곰씹어갖고 곰씹고 이래서 본인을 달달달달 볶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저는 자꾸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네네 햇볕도 보고 또 몸도 움직이고 이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발로 걸어서 우리가 산책도 하고 공원도 돌고 있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또 내가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매사에 막 의욕이 없어 이러는 것보다 난 뭘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뜨개질을 배워서 우리 아이의 옷을 손주 아이의 옷을 하나 떠주겠다. 이것도 도전이잖아요. 또 세 번째는요. 예, 화내지 않게 해요. 화내지 않게.
왜냐하면 너 때문에 이런 모든 게 다 막 분노가 되지만 너 덕분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제 친구가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죽고 싶어. 이러면 죽지는 말고 죽고 싶기만 해라. 야,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지는 말고 이혼하고 싶기만 해라. 나 직장 때려치고 싶어. 때려치지는 말고 때려치고 싶기만 해라. 자기네 가오니 아님 말고래. 아님 말고. 야, 나 돈 꺼줄래? 싫어. 아님 말고. 야, 나랑 연애할래? 싫어. 아님 말고. 저는 거기다 더 붙였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누가 내 욕을 하던가 말던가. 예. 군하겠지. 남편이 화났구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아들이 취직시험에 떨어졌구나. 노력을 안 해서겠지. 내가 오늘 유난히 허리가 아프구나. 무거운 것을 들어서겠지. 군하겠지. 아님 말고 그러던가 말던가. 네, 이거를 일상생활에 대입시키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열정 물론 좋죠. 부럽죠.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그렇게 열정만 갖고 있기에는 해마다 체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친구를 생각하시지 말고 딱 3명 정도만 있어도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들었거든요. 미하이 칙센트 말에 의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움. 일은 일이고 또 내 개인적이건 개인적이고. 왜 놀러 와서도 뭐 집안일 갖고 놀지도 않고 고민하는 사람 있죠. 또 직장에 와갖고 집안일 또 걱정을 한다든가. 딱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움. 3번째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좋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나 있잖아. 남편 흉보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야. 그런데 주의할 것은 남편 흉볼 때 너무 맞장구를 치면 부부가 화해할 때는 화해하고 나면 나는 완전히 너 걔랑 어울리지 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생각해도 우리 남편 별로지. 뭘 별로야. 우리 동네 네 남편이 제일 잘생겼어. 그러니 이렇게 좋아한답니다. 네네. 야, 네가 생각해도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야, 그건 네가 사랑을 많이 줘서 그렇지. 그래도 이 동네에서 네 아들이 제일 현명하고 똑똑하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집안에서 엄마 그 아줌마만 어울려. 근데 남편도 그 애기 엄마랑만 어울려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남편 막 흉을 보면 그래도 야, 네 남편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생겼더라.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남 흉 볼 때 같이 맞장구를 치더라도 그렇게 완전히 이르지 말고요. 남편을 칭찬, 부인 흉 볼 때는 부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게 누구에게나 말할 대상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놓였다고 생각할 때 그래 누구한테 전화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전화했더니 그래 너 지금까지 잘 왔어 너니까 온 거야 힘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게 뭐 크게 힘든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듣는 입장에선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극복해야 되고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거 절대 아니야. 저도 우울증일 때 있었거든요. 상담소를 갔어요. 상담소를 갔더니 저는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세요? 네. 그럼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종이를 A4 용지를 갖다 주더니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들. 네, 지금까지 살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분이 계신가요? 네, 엄마. 또 3번째,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올 친구가 있나요? 인영 언니. 네, 이렇게 썼더니요. 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쓰고 났더니 24가지가 됐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아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벌써 24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24가지는 사모님의 재산이에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에 누구에게라도 말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좀 정말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친구 3명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5명에서 7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명이면
3명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래,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멘토. 3번째는요,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 된답니다. 나 설거지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 집안을 또 깨끗이 청소하니까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가치죠. 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이 즐겁게, 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즐겁게 생각하고 지붕이 들썩거려? 그러면 이것도 내 가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친구. 또 3번째,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움. 이 3가지를 같이 균형을 이뤘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가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도 뭐 시간만 있으면 좋은 명언 이런 거 찾아서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친구들을 항상 같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거요. 재무, 노후 준비 서비스에서 강조하는 게 재무, 돈. 2번째가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3번째는 여가. 네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해서 저는 뭐 건강 프로그램 많이 보거든요. 요즘 뭐 움츠렀던 이 몸이 봄이 되면서 펴져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본 방송에서 이게 나왔어요. 우리가 으쓱 이게 혈관 굉장히 좋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중요하죠.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왜 그럴까? 진짜일까? 이러는데 어느 한의사 말씀이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으쓱 이렇게 하래요. 이거 으쓱. 그리고 이거 잼. 우리 어렸을 때 애들한테 시켰던 게 이게 다 어른이 돼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잼. 또 곤지. 또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면 기지개를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온몸 운동 있잖아요. 그게 최고라고 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가를 즐길 때 4의 시기를 나눕니다. 4의 시기로 나누는데요. 1시기가 교육 시기예요. 인생 시기를 1, 2, 3, 4로 나눈다면 1시기가 교육 시기, 2시기가 노동 시기, 3 인생 시기가요. 마지막 자녀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서의 시기. 요때가 65세라고 합니다. 65세. 우리가 이 평생에 드는 의료비 중에서 65세 이후부터 들어가는 의료비가 절반이 넘는답니다. 절반이 넘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해쳐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해친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절반이 넘는데 여자분들은 55.7%, 남자분들은 50.6%가 들어간대요. 왜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오래 사니까. 역시 달라요. 오래 사니까. 근데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화장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렇지. 오래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3회 인생을 65세까지인데 마지막 자녀까지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의 시기인데 요 시기를 잘 보내야만 4의 인생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대요. 이때는 아플 일만 남은 시기거든요. 아플 일만. 그래서 이 3의 인생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건강해야 되고요. 2번째가 돈과 일.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했던 그런 일이 아니고요. 봉사활동 이런 것도 봉사도 사실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거리가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와서 뭔가를 배워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웃음 지러 막 웃어가지고 어르신들 웃게 해주는 거야. 하하하. 옆 사람하고 손바닥 대세요. 하나 둘 셋 까꿍 이렇게. 너무 유치하죠. 그런데 우리가 웃을 일이 없을 때 이런 거 보면 같이 웃게 돼. 하하하 막 이렇게. 이제 박수 소리 3번 시작. 하하하. 4번 시작. 하하하하. 5번 시작. 5번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박자만 맞춰도 기분이 훨씬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5번 시작. 하하하하. 그러면 4번 시작. 4번은요 하하하하 마이너스 하 이렇게.
이렇게 변화마저도 기분이 금세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활기를 주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고단해지면 밤에 잠도 잘 자고요. 예, 수면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죽어서 잘 걸 뭘 그렇게 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했을 경우에 치매도 예방되고 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잠을 자는데 개운치가 않아. 밤새 꿈을 꾸거나 자다가 몇 번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 우리가 잠을 잔 것 같지 않거든요. 충분한 수면을 하되 이렇게 항상 내 일상생활에 박자를 주는 거예요. 예, 설거지하면서도 아유 이까지 설거지 허구한 날 하네 이게 아니라 랄랄랄라 이러면서 그러면요 설거지 할 때도 내 기분이 좋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 바로 나.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날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요 지겨운 게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웃기는 것도 저를 위해서 웃겨주는 거예요. 예, 주방에 가면 주방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서 혼자 웃으면서 하거든요. 제가 친정이 인천인데요. 결혼해서 우울증일 때 엄마를 보러 갔어요. 저희 엄마가 야, 네가 웬일로 친정 나들이를 다 했냐. 엄마가 밥을 할 동안 맛있는 음식을 할 동안 눈 좀 붙이고 자라 이래요.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한참 자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길래 문을 딱 열어봤더니 한 상을 잔뜩 차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밥을 뚝 푸시는데 밥에 코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밥 생각은 없는데 다음에 해서 먹을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엄마의 성의를 무시한 게 너무 미안해서 또 갔어요. 네가 웬일로 친정 날 이렇게 자주 하냐. 엄마가 밥할 동안 이거라도 마시고 있어라. 식혜를 한 대접 갖다 주시길래 한 대접 먹고 또 한 대접 먹고. 아니 엄마 혼자 사는 엄마가 언제 식혜를 했어요 했더니 그때 네가 밥을 안 먹고 가서 그거로 식혜를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올 것은 언제든지 오고야 만다는 유머인데요. 네. 우리가 이미 결정된 것 같고 막 지지고 볶고 본인을 들드볶지 마시고 그래 이건 어제 일어났던 일이었어. 방금 지나간 일이야.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야. 네, 우리가 보통 너는 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이러는데요. 그중에 96%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랍니다.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을 붙들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프고 입속이 깔깔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이거는 방금 일어난 일이었어 딱 하고 잠잘 때는 잠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저희는 형제들이 4명인데 5명인데 엄마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형제들이 다 개그맨쇼 한 번씩 봤었거든요. 모이면 지붕이 들썩들썩합니다. 제 아들도 개그맨이 꿈이에요. 예, 4살 때 문방구에서 장난감 비행기를 샀고 나는데 돈을 안 냈대요. 꼬마야 돈 내고 나가야지. 그랬더니 장난감 소꿉장난 할 때 가짜 돈을 이렇게 냈대요. 아 꼬마야 진짜 돈을 내야지. 비행기도 진짜 아니잖아요. 이랬대요. 네네. 예. 창의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 부모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즐거울 때 우리 아이도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이 은퇴하고 아내가 또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 생각하면 들어가기가 싫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분은 항상 방금 전에 기분하고 지금하고 딱 바꾼 다음에 네 우리가 부부가 같이 하는 여가가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노후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쓰기면 남편도 혼자 글 쓰는 걸 좋아하면 서로 같이 낚시를 가갖고 글쓰기를 하나는 하고 하나는 글 쓴 거를 교정을 본다든가 남편이 지영이 갖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술 마시는 걸 좋아하면 옆에서 안주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 쇼핑을 하면은 같이 남편이 따라간다든가 이렇게 부부가 같은 형으로 행해 가면요 훨씬 나아요. 왜? 남편은 등산 가는데 부인은 집에 있으면 항상 남편이 혼자 다녀야 되고요. 아내는 활동적인데 남편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면 각자 따로따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부가 같은 여가를 즐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혼자 할 때는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아내는 지형인데 부인은 S형이에요. S형. 예, 최근에 제일 많은 형이 그거래요. 부인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갖고 남성 기질이 더 많아서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하고. 네, 이게 요즘 최근에 많은 S형
부인은 P, 남편은 C. 아니, S. 남편은 S, 부인은 네, G. 이렇게 되면은 부부가 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부인은 자꾸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제일 많은 유형이고요. 종교형은 남편도 S, 부인도 S. 둘 다. 아니면 둘 다 P예요. 둘 다 P형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스파크형이라고 하거든요. 스파크형. 둘 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둘 다 M형.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형이 부부가 똑같으면요. 종교형이라고 합니다. 종교형. 집안에 딱 들어오면 조용해. 정적이고. 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붓글씨를 쓰거라. 뭐 이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려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여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조용한 걸 좋아하면 부인은 너무 활발하게 하지 말고 남편의 그 여가를 존중해 주되, 그래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래 따라가서 나도 뭐 그 근처에 산책을 한다든가. 네. 또 둘 다 G형. 둘 다 G형이나 둘 다 P형이면 괜찮아요. 예, 사랑과 더불어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부부가 이제 와서 잘 안 맞는데 서로 안 맞는다고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여가를 존중해 주면서, 그래 나는 여가형이 조용한 스타일이면 그래 같이 숲 해설사가 돼갖고 같이 숲 해설사가 되면요 경치 좋은 데를 같이 다니거든요. 왜 우리가 여가를 즐겨야 되냐면, 네, 여가는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고 했습니다. 혼다 이치로가 얘기했는데요. 대나무 마디,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한 마디가 올라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한 마디 올라가고. 지금요 나무꾼이 8시간 일하는 나무꾼, 10시간 일하는 나무꾼이 있는데, 항상 8시간 일하는 나무꾼이 나무를 더 많이 하니까 옆에서 물어봅니다. 야, 이 자식아, 나보다 2시간이나 일을 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많이 하냐? 야, 나는 2시간 동안 도끼 날 간다 이랬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최고라도 느껴져도 가끔은 자극받았으니까 나를 갖다 놔보면, 그래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런 자극이 오거든요. 그런 자극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취미 활동할 수도 있고, 봉사. 저는요 봉사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 누구예요? 신혜라 씨하고 그 남편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세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감동적인 건 그 입양한 두 딸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미국에서 울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 애들이 너네들은 버려진 애라고 했어. 이랬더니 신혜라가 막 웃으면서, 얘들아 너네들은 버려진 애들이 아니라 지켜진 애야. 너희 부모님들이 10달 내내 너희들을 지켰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했으니 너희들은 절대 버려진 애들이 아니라 지켜진 애야.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어느 아빠가 딸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왔고요. 뒤에는 아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온 아빠가 있습니다. 딸을 데리고 온 아빠가 딱 요금표를 보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한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요금이 비쌌던 거죠. 뒤에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땅에다 딱 떨어뜨리더니 간들여서,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아빠, 뒤에 있는 아빠가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은 다음에 그 돈을 줘서 딸을 데리고 온 아빠는 영화를 보러 들어갔고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는 만 원이 아니라 영화 볼 요금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아들하고 영화를 못 보고 돌아왔어요. 전 짧은 글이었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맞아.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눠주는 거, 나를 조금 부족하게 만드는 이 자체가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봉사는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나눠주는 거,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눠주는 거. 여가에서 진지한 여가, 프로젝트형 여가 또는 이례적인 여가가 있는데, 이런 진지한 여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은퇴를 60세에 했어요. 그럼 나머지 20년 동안 뭐를 해야 될까? 그렇다면 수입은 다소 적더라도 내가 평소에 했던 거를,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또 수입하고 연관이 된다면 더할 수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가형, 혼자형, 또 같이 하는 G형, S형, G형,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M형,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P형. 그래서 여가 하면요, 우리가 좋아서 즐기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를 바로 우린 여가라고 한다. 네네. 그래서 스콜레, 그리스어의 스콜레, 또 로마의 리세레, 라틴어의 오티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여가 생활이 나왔다고 여가의 어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말도 요즘 잘 생각이 안 나요. 네네. 그러니까는 자꾸 우리가 이 언어도 연습을 해야 되고요.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니까요.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면 길도 못 찾고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막 찾느라고 바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됩니다. 정신줄을 꽉 잡으려면 우리가 이게 말을 자꾸 써야 돼요. 말 안 하고 있으면요,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또 여지껏 살아온 거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앞만 보고 일했다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 내가 그동안은 글 쓰는 걸 좋아했지만 아이들 키우느라고 미처 할 시간이 없었어. 그렇다면 주변의 문화센터나 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글쓰기를 배워서 한번 글을 써볼까? 또 나는 평소에 미술에 뜻이 있었지만 출산으로 인해서 그걸 못했어. 이러면 주변에 그 기관을 찾아서 그림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에 해당하는 남는 여가 시간을 정말 활기차고 행복하고 보람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가 유형뿐만이 아니라 여가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딴 건 다 잊으셔도 좋지만 본질, 자목, 본인이 스스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이 바로 여가다. 여가형에는 혼자 하는 S형, G형, 또 M형, P형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형이야. 솔로형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우울해 이러면 G형으로. 또 나는 G형인데 정신적인 만족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피곤해 이러면요, 활동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선호하고 있지만 여행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요, 돈 많이 들지 않고요, 지하철 끝까지 가서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우리 여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돈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천만 하더라도 바다가 많잖아요. 월미도를 보니, 아니 소래를 보니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아. 이거 일일 여행이거든요. 또 그래, 남편이 그동안 직장 생활 하느라고 너무 애썼어. 남편 한번 두들겨 주면서, 자기야, 그동안 우리 가족들 위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일했지? 애썼어. 한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일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왜냐하면 일을 가지라고 하지 않아도요, 요즘 우리 아빠들이 일을 찾기 위해서 재취업 강의를 많이 받으러 오거든요. 재취업 강의. 나한테는 어떤 여가가 맞을까를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32년, 80세까지 살 경우에 32년이 여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TV만 볼 수는 없잖아? 이러시지 말고,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여가는요,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그거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해주는 게 저의 여가 보내는 시간이에요. 저는 배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제 이름 석자 기억하면서 가끔은 이래요. 박인호,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답이 나와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봉사를 할 생각이에요. 봉사를 하려면 내가 지금 뭔가를 또 준비해야 되겠죠. 뭘로 봉사해요? 말로? 아니면 글로? 아니면 또 뭐? 그래서 저는 한자 지도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돈 물론 중요하죠. 내 건강, 돈, 또 친구 꼭 있어야 됩니다. 또 가족. 내 가족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절대로 남에게 잘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지금 핵가족화 돼서 내 애들 출가시키고 나면 부부만 남는데요. 부부 너무 미워하시지 말고 내 남편, 자기야 자기 나 좋아해? 이랬더니 남편이 너나 좋아해 이렇게 나가 일로 붙어갖고 자기 나 좋아해? 자기 나 좋아해 이렇게 되죠. 젊었을 때 이랬어요. 우리 남편들이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서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랬더니 남편이 나도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이 이제 와서 내가 좋다고 매일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정말 귀찮기가 이를 데가 없대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자식이라고 애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좀 보듬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나올 때 남편들 너무 기죽이시지 말고.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요리학원을 등록하는 남편들이 많아졌어요. 왜? 아내들이 공국을 3박 4일 먹을 동안 끓여놓고 데폈다가 또 끓였다가 막 식혔다 이렇게 먹으니까 3박 4일 동안 공국 먹으니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남편들이 내가 먹을 건 내가 할 거야 이래서 요리학원에 등록하는 남편들이 많아졌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짝꿍 또 내 짝꿍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내 건강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챙겨야 돼요. 내 남편 건강. 아니 제가 제 후배한테 이제 백화점 티켓을 선물했어요. 신세를 진 게 있어서.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너 원하는 거 샀니? 이랬더니 옷 샀어. 옷 샀니? 그랬더니 강아지 옷이 너무 이쁜 게 많더라 이래요.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강아지한테 선물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아들이 옆에서 엄마 선물을 해줬으면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썼던 거는 엄마가 참견하지 말아요 이래요. 그건 곧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가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일상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자녀 스트레스, 또 사회활동 스트레스, 또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여가를 통해서 힐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오라벨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오늘을 즐기자 이러는데 우리는 오늘을 즐기자 이 생각 못했는데 정말 오늘을 즐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늘 거울을 보면서 저를 한번 칭찬해 봅니다. 야 박인호 너 지금 23년 동안 일을 했잖아. 너 지금까지 잘 왔어. 앞으로 지금까지 잘 가면 돼 하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어요.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각자에게 박수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신을 위해서 박수 시작.